자, 두 번째 기획 토론자 먼저 했으니까 한번 유신아 토론자. 네, 유신아 토론자. 그 다음에 이승민 토론자, 김혜진 토론자를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서 우리나라 부의 독일 교육의 좋은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학 입시와 두 번째로 독일의 이원화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학 입시에 관한 대학 입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학생부는 10가지를 기재하고 독일은 4가지만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학생부에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대회도 더 많이 나가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부의 항목을 조금이나마 줄인다면 학생들이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여가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독일의 이원화 제도입니다. 이 이원화 제도를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독일은 기업의 21%가 이 이원화 제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이원화 제도에 참여한다면 청년 취업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도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원화 제도를 한다면 더 많은 분야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원화 제도처럼 직업 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한 직업 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직접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책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직업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지만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실행된다면 자신이 원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3차 발언은 이승민 토론자가 하겠습니다. 이번 3차 발언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아쉬운 점과 독일의 좋은 점 그거를 우리나라 주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업 방식을 교체하는 건데 암기식, 추리식 같은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처럼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친구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론과 발표 방식으로 수업을 그래야지 그 암기식, 주입식보다 성적이 더 오르고 또 창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과 같이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학생들의 성적 말고 그냥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인데 지금 한국이 되게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독일 그 정도 급이 아니라서 독일의 좋은 점인 그 엄격하게 하는 거 그 정도를 적용해야 될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독일의 엄격한 제도를 한국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이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은 행복 교육이나 경찰 프로그램 그리고 뭐 교육 예술 그런 등등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런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지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한국의 그런 활동들을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학교 폭력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3차 발언에서는 우리나라 조기 교육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3가지 방법을 준비해 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승민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암기식 교육을 토론식 교육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식을 외우고 푸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원리를 함께 깨우치는 그런 토론식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이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거나 한 작품을 함께 창작하면서 어떻게 창작할지를 함께 협동심을 기르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을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 교육과 글쓰기 교육은 평가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있으면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글쓰기 교육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주제를 하나 주시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식으로 이제 글쓰기 수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독서를 많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학생들이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시키는 방법은 여가 생활을 좀 더 우리나라에서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다양한 방학 동안 여가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체육 시간을 늘려 심신을 단련하고 페어플레이를 배우는 수업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가 시간을 늘려서 자신의 여가 생활을 하는데 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독일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정당의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그 단체에 가입해 정치에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교육원 같은 데서 독일처럼 정치에 관련된 강연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정치적인 걸로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정부에 소송을 거는 방법론 등을 다양하게 배우면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자주 실시해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학교의 학생 자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회를 점점 자주 열어서 학생들이 서로 학교 중심이 되어서 발전을 시킬 수 있게 안건을 서로 건의해 본다던가 혹은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을 학생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학생 중심의 학교를 만들 수 있어 좀 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셋다